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지난 2월 14일에 대정부 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문부 장관님, 백범김구 선생이 중국인이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3.1 정신을 헌법이 나옵니까 지금 대답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두 가지로 답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보훈부 장관님이 백범기구 선생이 일제 강점기의 국적이 바로 그 부분에 중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왜 헌법이 나옵니까? 헌법에는 3.1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는 말이 나오고 1965년에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에 대한 것을 답을 했습니다. 공무조정 시장님, 그에 따르면은 그만하세요. 네 공무조정 그렇게 시장님, 이해를 어떻게 해. 지금 백범김구가 중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잠깐만요. 답변 두 가지에 제가 안 듣겠다고 의하면은 시간 멈춰주세요. 네, 제가 답변 그만하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네. 네. 공무조정 시장님. 예, 뭐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뭐 역사 그 실제 그게 어떻게 뭐 소위 내용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백범 김구님이 한군이라는 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의원님은 지금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이란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뭘까?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는 거냐? 아니면 하야 자진 사퇴냐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의원님은 그 하야설에 지금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변호인들이 총사퇴하는 것도 하야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소추돼 있고 기소가 되면은 모든 공직자는 그 직에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봐야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득 불만을 소위 헌재 재판소장 직무대행도 집으로 찾아가서 공격하잖아요. 이러한 구실을 만들어서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나가겠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각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저는 소추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야의 길로, 즉 이승만의 길로 가고 있다. 박근혜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뭐 하야 자진 사퇴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하야 얘기가 오히려 여권 내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의원님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네. 군부를 대고 있다 이거. 장작불을 댔다. 대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변호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전략도 작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받는 정치권에서의 해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의 길, 하야의 길로 가서 헌재를 무력화, 소위 불복하는 그런 구실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도 수거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면이 섰죠. 아, 아 그래요?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대상자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 들었다고 막 뻐기고 다니고 그러대. 수거 대상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이준석. 뭐 누구라고 난 말 안 했어. 이준석 했어요. 그래, 뻐길 일까지는 아니지. 네. 이 굉장히 사실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우리 최강욱 의원님도 들어가 있던데요. 저는 안 들어갔죠. 등회품이지 등회품. 문재인 정부 행정관 이상. 등회품. 유시민 등 몇 명, 이준석 외 몇 명 이럴 때 들어가는 등회. 거기는 호명하지 않아. 야 거기. 네, 살다가 이준석 한동훈이보다도 못한 인생 살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근데 그 수거 처리 방법을 보면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요. 무시무시해요. 예. 뭐
배 타고 내보냈다가 폭발을 시킨다는 등, 그렇습니다. 수류탄을 활용한다는 등, 무시무시합니다. 북한군을 이용한다는 등, 중국의 용역업체를 이용한다는 등, 뭐 진짜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네. 근데 그게 뭐 마치 저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막 허황된 소설쯤으로 그렇게 지금 그걸 격화시키고 있는데 계엄이 해제되고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이한테 전화했어요. 해제되고 상원아 우리 어떡하냐. 노상원했어요. 이거 간단치 않은 수첩이라니까. 그 나치가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 히틀러가 이제 독일국 총리로 그 지명을 받았을 때 네. 그 뒤에 벌어질 일을 거의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렇지. 사람 약간 그 히틀러는 우스꽝스러운 인물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보수 정당이나 정치인들 쪽에서 제 뭐 근본도 불확실하고 그렇긴 한데 연설도 잘하고 재밌고 사람들 와와 몰고 다니니까 제 올려놓고 우리가 좀 써먹지 뭐. 바지사장처럼. 예, 윤석열 스카우트 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라고 그 1차 대전 때 독일군 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독일국 총리로 히틀러를 나치당 대표 히틀러를 지명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살벌하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독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시작한다고. 트럼프도 비슷하잖아요. 트럼프도 옛날에 만화 소재였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나온 데로 막 웃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두 번이나 돼버렸어. 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순간순간 위험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단전도 진짜 시도했었고. 시도했었어. 그 5분만 빨리 시도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근데도 무슨 이게 계몽령이다. 근데 아무 바보들이 일도 왜 지들이 지하 1층에 있으면서 지하 1층 불을 껐대? 아이 그 몰랐겠죠. 아이 그 복잡하겠죠 그게. 그렇게 꺼놓고 다 꺼졌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거의 그랬대요. 예. 꺼놓고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문이 안 열려가지고 다시 켰다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그거 끄면 다 꺼지는 줄 아는 것 같아. 지네 아파트 하나 내리면 다 꺼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있는데 불 꺼지니까 끄다 이렇게 힘들지. 애들이 아주 잔인하고 그 준비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약간 좀 멍청하긴 하더라고요. 네. 헌재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봐도 홍장원 잡으려다가 자기들이 다 그럼요. 다 자백하고. 예, 자백하고 거짓말 다 들통나고 아니 엉망진창. 김건희하고 국정원장 통관의역을 왜 내나? 홍장원 잡으려다가 홍장원. 네. 윤석열이가 질문할 때마다 자백하고. 네. 잘해요. 진짜 인물들이요. 그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덕에 아무튼 살았습니다. 원래 상대방의 수비 실수가 있어야 골을 넣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근데 그들은 멍청했는데 또 솔직히 저 정치인 칭찬한 적 거의 없는데 국회의원들 너무 잘했고 빨리 저자관들 말했죠. 너무 잘했죠. 근데 이게 정치인을 칭찬하지 않는 언론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그거를 가벼이 다뤄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정치인을 졸로 보거든요. 실제로 속마음으로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긁어버리면 언제든지 아웃시킬 수 있는. 존재다. 네. 만인에 대해서 의리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계속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인에 대해서 의리인 관계에 있고 물론 윤석열은 자기가 갑행세를 하니까 저렇게 골로 간 거예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겉보기로는 을처럼 행동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통령인데 을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을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허리를 딱 세우고 당당하게 한번 논쟁해 보자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9월 5일. 의혹의 핵심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출마지를 옮긴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반박했고 김 전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22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김건희, 김영선 두 사람이 최소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로 출마 지역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지난해 11월 10일에 작성한 검찰 수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은 피의자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정황 확인. 여기엔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14년 2월 명태균과 김건희 두 사람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여사님 말씀대로 김해갑 경선도 참여하겠다고 기사를 내지만 경선 룰에 당원 50%, 시민 50%인데 김해에는 당원을 한 명도 가입시키지 못해서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김해갑에 출마하면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사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부터 만나서 포섭해 나가는 게 답. 지난 대선 때 제가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님을 도왔습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제가 경선하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대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찰이 추정하는 두 사람의 대화 시각은 2024년 2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명 씨는 이날 여사님 말씀대로 김해갑 경선에도 참여하겠다고 기사를 낸다고 말했는데 검찰 확인 결과 실제로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창원의 한 지역신문 속보기사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인물인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최근 명태균이 빨리 기사를 내면 좋겠다고 말해서 명 씨 음성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썼다면서 청탁 기사였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명 씨가 기사 내용까지 적어준 걸로 보입니다. 기사 그거 썼어요? 내가 쓴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서 컷오프 된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미리 알려줬고 출마지를 바꾼다는 언론 보도까지 김 여사가 뒤에서 코치한 정황이 명 씨의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2024년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2일 동안 김건희, 김영선 두 사람이 전화로 4번, 문자로 7번 등 총 11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중 통화 4번은 모두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빌딩,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에게 제가 경선하란 말은 못하겠다면서 직접 김 의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말한 건 지난해 2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그런데 이 발언 약 1시간 30분 뒤인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김건희 여사가 2번에 걸쳐 총 11분가량 김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0초간 통화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 제목은 명태균의 22대 총선 개입 정황이지만 보고서 내용은 명태균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정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통신조회까지 실시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 여사 조언에 따라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급히 언론에 발표하고 그 발표 기사를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여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0일 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검찰은 아직까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최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명선입니다.